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10월이 시작되는 10월 5일 오늘이 보니까 뭐 세계 한인의 날로 이렇게 뭐 찍혀 있습니다. 어쨌든 연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밖에 보니까 산수유가 빨갛게 물들어 산수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과일들이 빨갛게 익는 이유는 새들의 눈에 잘 띄게 해서 자기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그러한 색깔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게 자전거 타다 보니까 이제 좀 쌀쌀합니다. 좀 쌀쌀하죠. 근데 40대 중반의 여인이 좌측이 마비된 채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60대 초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좌우측 그 등산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이렇게 걸음마 연습을 하는 이런 남자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서 왜 아픔이 온 다음에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지켜줘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면 이제 뭐 중장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된다. 다혈관 질환은 혈관 질환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동맥혈관이에요. 동맥혈관, 정맥혈관,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말초동맥, 뭐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위험한 거죠. 동맥혈관은 우리 몸속에 좋은 맑은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해. 그런데 이 동맥이 어딘가 하나 손상이 되면, 어딘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한 곳이 아닌 전신에 동시다발적으로 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뭐 경동맥이 뭐가 됐다, 뇌동맥이 뭐가 됐다, 말초동맥이 뭐가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냥 그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장동맥에 관련된 것은 관상동맥의 문제, 뇌에 관련된 것은 뇌동맥, 그 다음에 팔다리에는 이 말초동맥,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 시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도 심각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쨌든 혈관 질환은 후유증을 남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전신에 나타나는 다혈관 질환,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관상동맥, 뇌동맥, 말초동맥,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갖다 다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 동맥은 완전히 막히거나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협심증,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 주변의 이 모세혈관, 여기가 70% 이상 막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맥은 서로 연결된, 동맥뿐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된 공동체 형태로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상태로 천천히 다른 동맥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다혈관 질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뭐 별것도 아닙니다. 동맥은 같은 혈액을 돌기 때문에, 같은 혈액이 혈관을 계속 타고 돌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동맥이라 할지라도 상태가 비슷합니다. 뇌동맥과 저 손발끝에 있는 말초동맥,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관상동맥 질환, 뇌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서로를 부르는 질환이에요.
형제라는 거예요, 좌우간. 그래서 뇌동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쪽 손발끝의 동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말초동맥 질환자 중 45%는 관상동맥 협착이 있고 또 33%는 뇌동맥이 좁아진 상태다는 겁니다. 뇌동맥이 좁아지면 뇌동맥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터지면 뇌출혈. 아시겠어요? 또 관상동맥 환자 중 25%가 뇌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고 10%는 말초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다. 뇌동맥 질환자는 약 3분의 1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연관돼 있다는 거야. 어쨌든 뭐 하나 생기면 30%는 어떤 질환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초동맥, 손 발끝에 있는 이런 말초동맥 지름, 이 혈관의 지름이 5 내지 10mm 정도로 다른 혈관보다 2.5배가 넓어서 증상이 가장 늦게 나타난다. 즉 말초동맥 질환이 나타났다면 다른 곳에 있는 벌써 동맥 질환, 뇌동맥이나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가장 굵은 동맥 혈관, 즉 5 내지 10mm인 이 말초동맥, 손끝과 발끝에 이러한 혈관, 동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동맥이나 심장동맥에, 여기 또 이 경동맥, 여기에 어떤 문제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손 발끝에 있는 이 말초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동맥도 협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벌써 다른 혈관, 이 동맥 혈관에도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어요. 뭐 명심보감인지 뭔지 그 10몇 번인가 거기 보니까 나왔어요. 뇌혈관 질환을 방치하면 다른 장기가 망가진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다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 때보다 치명도가 높다. 그래서 단순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2 내지 3%지만 다혈관 질환이 되면 10 내지 20%로 최대 6배 이상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더 많이 세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동맥 흐름을 파괴하는 동맥경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건 맞는 얘기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게 나이예요. 그 다음에 식습관, 생활습관.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인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노폐물 쌓여 위험성이 증가된다. 노폐물이 쌓인다. 나이가 먹으면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노폐물이 쌓인다. 이건 혈전이에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같이 보는 게 좋다. 위험성이 증가된다. 이건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맥 질환이 있는 노년층 중에서 30-40%는 다혈관 질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부터 동맥 혈관 질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성 물질이 전신 혈관을 타고 순환하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을 줄여라. 음주 흡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아시겠어요? 물론 혈관 건강의 척도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도는 높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다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다. 운동하시라 이게. 아시겠어요? 동맥
질환이 있으면 다른 동맥도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심장동맥 검사, 뇌동맥 뭐 MRI, 그다음에 말초동맥은 발목 상완지수, 또 초음파 검사, 어쨌든 검사를 해서 혈관의 탄력성과 그런 노폐물 정도를 빨리 체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너무 심하면 뭐 스텐트 싣고 그다음에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혈관 질환을 개선하려면 생활 습관을 철저히 하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로 가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은 나이니까 나훈아가 요즘 또 굉장히 멋있게 뜨죠. 나훈아가 불렀죠. 고장난 벽시계. 나이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나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죽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다혈관 질환, 동맥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 계속 불러오면 죽어버려요. 올바른 식습관, 아시겠어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 이건 음주 흡연을 좀 줄이다. 그리고 저열량, 그다음에 고영양 저칼로리. 그게 생식, 생채식, 자연식이에요. 그래서 현대 그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는 이러한 나이가 5, 60이 넘어서 자연스럽게 다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 다음에 강도 높은 훈련, 숨이 찰 정도로 이 운동을 해야 이 심장, 동맥 이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 이게 자오간. 에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혈관은 혈관에 관련된 질환, 또 혈액에 관련된 문제는 심장이 관여해요. 그 다음에 혈액 생산은 콩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양이고 콩팥은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관에 이 혈액이 흐르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간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 신장, 아시겠어요? 간, 세 개가 관련된 질환이 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 심내혈관 질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우면 혈관이 오그라들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몸이 차가워요. 그리고 음식 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영양 저칼로리,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 다음에 자연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전신을 가동시켜라. 몸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음식, 매운맛과 물론 생식을 먹으면서 매운맛과 짠맛을 먹는 게 몸 안을 따뜻하게 하고, 몸 외부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 고장난 부분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오늘도 맨발로 한 2km를 걸었어요. 2km 걸으니까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걸으라는 이유는 우리 몸에 전신 근육이 약 400개 정도 돼 있어요. 그 중에 걸으면 260개의 근육이 작용이 돼요. 근육이 움직여요. 우리 몸은 근육이 움직일 때 열이 나. 그래서 걸으라는 거야. 걷지 않고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을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단일 음식과 약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비를 관련 생식을 먹고 맨발로 걷는 게 심뇌혈관 질환, 다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고장난 벽시계야. 무슨 뜻 이해가 했어요? 고장난 벽시계. 나이를 먹지 않는 거야. 맨발로 걸으면 400개의 근육 중에 260개 이상이 움직인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걸어야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리고 이런 혈관들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맑은 피를 생산하고 혈액이 잘 돌도록 하는 이런 근본 원료와 생산, 그 다음에 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간장, 심장, 그 다음에 콩팥의 조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중장년층의 다혈관 질환 주의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멋있게 삽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